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반 50수 강의로 아마추어 1단 분들의 대국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이 바둑은 전투가 벌어졌을 때 행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마는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강의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재미있게 볼까요? 자, 먼저 흑은 화점과 소목, 백은 양화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흑이 두 칸 굳힘을 두었습니다. 백이 우하기 날일자 걸침, 이때 붙이는 정석을 선택하셨네요. 자, 뻗어주고 기본 정석이죠. 한 칸 띄고 세 칸 벌림을 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두는 게 백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3-3 들어오는 약점도 남아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했던 정석이지만 인공지능 이후에는 이런 정석들이 흑이 나쁘지 않다. 이거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이쪽 백집을 또 나중에 부시면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왔을 때 이 모양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자리죠. 이거를 들어가게 되면 밤에 이 아래쪽으로 넘어가는 수, 그리고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수, 그리고 우변 쪽으로 또 깊게 뛰어서 침투하는 수, 이렇게 세 가지의 수단들을 보면서 침투하는 이런 수가 하나가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이 될 때 또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왕 모양이 나왔는데 간단하게라도 한번 보고 가야겠죠. 이렇게 왔을 때 백이 그냥 무난하게 응수를 한다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흑은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넘겨주기에는 사실 백이 너무 속이 쓰리죠. 얘 집이 다 되니까요. 또 3-3에 들어가는 약점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요거 왔을 때 내 집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3-3을 바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추천을 해주는 수고 프로기사들 바둑에서도 많이 나오는 진행입니다. 다음에 이제 흑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눈목자로 달려가게 되고 이걸 뛰어나가고 또 백이 이런 데를 활용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둘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흑이 이 아래쪽을 갖다가 막 이렇게 또 뛰어가고 막 서로 끊고 하면서 정말 복잡한 진행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침투 수단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침투 수단을 없애려면 백이 이 돌을 이렇게 3선으로 낮게 벌림을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를 두는 것보다는 이게 침투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높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낮게 가게 되면 결국 흑이 걸침을 하게 되고 우변 쪽을 이제 백이 집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석들 진행이 되겠죠. 아무튼 진행이 됐을 때 이 우변 쪽이 백집이 되는데 여기서 이 백이 나중에 이 모양들을 키워가자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모자를 씌워서 백집을 납작하게 누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의 형태가 분명히 백의 진영인데 커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납작한 형태라도 낮은 형태라도 이걸 침투를 해서 또 이렇게 뻗어가지고 막 수를 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넘어가는 거, 이것도 또 젖혀갖고 막 이용을 하는 거,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쪽 방면에서 활용을 하는 것들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활용 당할 거 그냥 높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기본 정석인데요. 실전에는 이렇게 두지 않았고요. 흑이 협공을 바로 했습니다. 오늘 이 협공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전투가 계속 벌어져요. 자, 근데 행마가 정말 엉터리 행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보시면서도 평소에 나도 저렇게 뒀었는데 하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치신다면, 그리고 행마를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실력이 충분히 빠르게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협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흑이 지키지 않았잖아요. 여기를 백은 계속 응징을 해야 돼요. 실전에는 이렇게 왔고요. 흑이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뛰면서 이제 계속 또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쨌든 백이 벌릴 자리를 제대로 벌리지 못해서 이 자리를 흑에게 역공을 한번 당한 거죠. 그리고 흑이 한 번은 또 지켰으니까 흑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이거를 붙여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두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흑은 젖혀갈 거고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뻗는 거.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부터 백이 두는 방법, 흑을 가장 괴롭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붙여서 뻗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에 개발이 된 수인데 2단을 젖혀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두는 수가 백이 좋지 않다고 했었지만 인공지능 이후에는 이렇게 두는 이 진행들이 오히려 백이 좋다고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들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는요, 사실 급이 낮으신 분들, 아마추어 한 4, 5단 밑에 급으로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이걸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바둑 실력이 높은 분들, 아마추어 4, 5단, 한 5단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2단 젖혀가는 인공지능 추천수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뻗는 수를 보겠습니다. 뻗게 되면 당연히 흑은 이 자리를 막히기 싫으니까 나가겠죠. 여기서 하나 끊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흑은 잡게 되고 나갈 때 계속 막아서 백돌이 잡히는데요. 백이 잡히더라도 백은 사석 작전을 하는 거죠. 단수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막아가고 흑이 잡을 때 단수 따내죠. 이때 약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밑에 쪽은 끝내기니까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항상 위쪽을 이어주시는 겁니다. 꽉 이을 수도 있고 호구를 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밑에서 귀 쪽에서는 흑이 집이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대신에 얘를 이용을 해서 바깥쪽, 특히 이 하변 쪽을 백이 다 틀어 막았잖아요. 봉쇄가 제대로 된 거죠. 흑은 우변 쪽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백이 뭐 이걸 바짝 압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세력을 바탕으로 하변 쪽을 넓혀갈 수도 있는데, 이 모양 자체가 흑의 입장에서 약간 손해가 된다고 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백으로 쉽게, 가장 쉽게 둘 수 있는 방법, 두텁게 정리를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방법, 이제 인공지능 추천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젖혀가는 거죠. 자, 젖혀가는 수는 흑이 이걸 끊어서 이 한 점을 잡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백이 귀를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런 건 무조건 치시는 거예요. 흑이 패를 해서 패감을 쓸 때가 마땅치 않죠.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패를 할 수는 없고요. 흑은 한 점을 이어야 되고, 백이 이렇게 귀를 쭉 뻗어서 두 점을 제압하게 되는데 귀 쪽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흑이 많이 손해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백이 이렇게 한 번 더 젖혔을 때 이때 흑의 최선은 이거를 단수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쪽을. 물론 이걸 치고 나가지 않고 여기에 꽉 있거나 호구 치거나 해서 여기를 지킬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된 거 이 바깥쪽이 꽉 막힌다면 아예 아까 밀고 나갔어야 될 자리를 못 밀고 나가서 그 다음에 또 바로 막힌 거랑 똑같잖아요. 흑이 조금 더 손해가 되니까 결국은 이런 자리를 치고 나가게 되는데요. 모양상 또 치고 나가야 백이 양쪽을 끊어지죠. 근데 백이 이거를 그냥 끊어 잡았을 때 이게 백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돼서 이 두 점이 딱 잡힌다면은 귀를 들어가더라도 백이 많이 손해가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건데, 인공지능 이후에는 인공지능은 이 모양을 백이 좋다고 판단을 해주네요. 그래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장면에서 이 두 점을 잡지 않고요, 이걸 뻗거나 단수를 쳐서 버틸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백이 두 점을 갖다가 뭐 이렇게든 살아가자고 하는데, 이 전투가 백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면은 결국 흑은 귀 쪽에서 안정을 하고 있고, 이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백이 불리한 전투다 이랬었는데, 인공지능이 또 말을 해줘요. 이 전투가 흑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양쪽으로 백이 갈라지죠. 그래서 고수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끊어지더라도 돌을 양쪽으로 다 처리를 하면서 천천히 두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급수가 낮으신 분들은 막 이런 걸 건너붙여서 끊기는 것들, 나가서 끊기는 것들, 이런 게 사실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 막 끊어지는 것보다는 두텁게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이 낮은 분들께는 아까 전에 붙여서 뻗는 수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급이 조금 더 높으신 분들, 잘 두시는 분들께는 이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는 백이 붙여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전 진행은 날일자로 다가섰고요. 흙이 한 칸 받아주고 백이 뛰어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흙 한 점이 약해지죠. 이럴 때는 이런 돌들을 뭐 이렇게 뛰어나갈 수도 있고 두 칸 뛸 수도 있고 입구자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뛰어나가게 되면 또 백은 이런데 아래쪽에 있는 흙돌들을 압박하면서 다시 한번 2단 젖히기, 이런 수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흙이 이어주면은 같이 이어주면서 봉쇄를 하는 거고요. 흙이 단수를 치고 나간다면 그럼 백도 이제 이런 한 점들 선수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선수가 되냐면 다음에 백이 3-3을 들어갔을 때 아래쪽 오른쪽 넘어가는 수가 너무 아프거든요. 흙집이 순식간에 싹 다 사라지니까 결국 흙은 이 밑에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하고 또다시 이런 데를 벌려가거나 아니면은 이 흙돌과 중앙 쪽으로 계속 전투를 해 나가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쪽을 건드리거나 아니면은 중앙 쪽으로 계속 돌을 놓아가면서 흙과 싸워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붙이는 수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이 자리. 자, 이 수가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일자로 다가가는 수예요. 자, 이거는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서 흙이 이으면은 계속 이렇게 흙집을 부시고 들어가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도 보고 있고요. 만약에 흙이 아래쪽을 지킨다면 어제 3-3의 약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또 바깥쪽을 봉쇄를 하면서 두는 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흙이 만약에 이렇게 봉쇄를 피해서 이런 자리들을 나간다면 백은 또 이렇게 한번 들어가 주고요. 막아줄 때, 자, 요 약점들 한번 지켜주고 흙이 나가 끊기는 약점들 받아주면은 또다시 백은 뭐 이렇게 옆으로나 아니면 중앙 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이 우변에 있는 흙들과 같이 싸워나가는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딱 정답은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또 나의 기풍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실전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에는요,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를 바로 쳐들어간 거예요. 좀 급하게 들어가죠. 그러면 얘도 약하고 얘도 약하고 서로가 다 물리면서 바둑이 정말 피곤해지는데요. 이때 백이 바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흙이 밀고 나가고 뻗어줬고요. 자, 사실 이런 데를 막히게 되면 흙이 되게 답답하기는 해요. 자, 젖혀갔네요. 자, 흙은 무조건 이걸 젖혀서 싸워야죠. 백이 끊어올 수가 있는데 끊으면 끊는 대로 싸워야 돼요. 뭐 일단 여기 모양을 보시면 찌르는 게 선수가 되니까 뻗는 것들도 어느 정도 선수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끊어가지고 이렇게 쭉 뻗어서 뭔가 양쪽을 갖다가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날일자 모양 건너붙여서 끊자고 하는 수단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당장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뻗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백이 약점을 지킨다면은 이런 식으로 쑥쑥쑥 뚫고 들어가면서, 자, 조금 더 볼까요? 이렇게 치고요. 나가면은 계속 찌르고 들어가요. 이 세 점은 잡히겠지만 흙이 아래쪽에 있는 백도를 잡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세 점과 요 세 점, 흙의 공간이 훨씬 더 넓죠. 또 귀의 약점 같은 것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흙이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걸 꼭 넘어가는 게 아니라 뻗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돌아가서 흙이 이렇게 젖혀갔을 때 백이 끊어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백이 끊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뻗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뛰어나가거나 계속 전투를 이어나가야죠. 자, 근데 흙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건 딱 봐도 막히잖아요.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이 안에서 어떻게 해갖고 막 두 집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다 봉쇄가 되면서 순식간에 백에 세력이 생길 거고요. 그럼 여기서 바둑이 사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막히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데는 뚫고 나가자고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백이 또 그냥 막은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찝었어요. 뭔가 약점이 있어 보이니까 둔 건데요. 이 걱정이 없어요. 사실 이거 바로 끼우는 거는 여기 양단수가 있으니까 잘 안 되고요. 이걸 끼우기 위해서는 흙이 여기를 먼저 보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백의 약점들이 생기죠. 자, 한번 해볼게요. 백이 이쪽을 한번 이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아래쪽을 뚫고 나오는 약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한 칸을 뚫리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한 칸은요, 웬만하면은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왜? 흙이 억지로 끊는다.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다른 곳에서 흙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끊는 반대쪽이 항상 손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게 그냥 기본적인 한 칸들은 절대로 끼우지 않는 거예요. 끼워 이어가지고 끊어봤자 이득이 없습니다. 한 칸을 끼우는 경우는 정말 이 양쪽에 있는 백을 끊어서 내가 뭔가 하나를 확실하게 제압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만 끊으시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근데 한번 실전을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요거를 막기 전에 요거를 찝었어요. 흙은 약점이 있으니까 이을 거예요. 근데 꽉 이어야 되는데 꽉 이은 게 아니라 이렇게 뻗었어요. 자, 이렇게 뻗은 수. 얼핏 보면은 백이 끊으면 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요, 약점이 있어요. 이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칸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 둘 중에 하나가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백이 먼저 끼우면 막아야 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가는 약점. 그리고 먼저 끊었을 때 흙이 잡아야 되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뚫고 들어가는 약점. 둘 중에 하나로 뚫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백은요, 끼우는 게 맞을까요? 끊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두는 게 백에게 올바른 행마일까요? 자, 여기는요, 격언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바둑 격언에 내가 잡고 싶은 반대쪽을 끊어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잡고 싶은 반대쪽을 끊어라. 무슨 말이냐면 이쪽을 만약에 뚫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끊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끼우라는 소리죠. 내가 얻고 싶은 반대쪽을 먼저 건드려서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을 시켰을 때 저쪽은 하나를 내가 손해를 보지만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를 먼저 끊어서 흙이 아까 이쪽에 있는다, 그럼 잡았을 때 빵 때리면 안 주니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항상 백이 건드리는 쪽을 흙은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후퇴를 해버리면 그쪽이 손해가 좀 크니까. 그래서 이거를 받아주게 되고 단수를 치고 뭐 따든 있든 계속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가 잡고 싶은 반대쪽부터 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 행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백은 이 두 점을 잡는 게 좋을까요? 여기를 뚫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여기를 뚫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끼워서 두 점을 잡는다면 따내고 백이 흙 두 점을 잡을 때 여기가 뚫리면서 귀에서는 백이 이득을 받는데 이 약했던 돌들이 다 살아오게 되고 빵 때림으로 세력이 엄청 좋죠. 이제 백의 약점들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뚫리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를 끊어서 흙이 잡을 때 이렇게 아래쪽을 뚫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또 백이 계속 바로 뚫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걸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 쪽을 먼저 막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백이 되게 기분 좋은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실전에는 이렇게 진행이 안 됐어요. 자, 백이 기회를 못 살렸거든요. 이것만 하나 해놓고 바로 막아가신 거예요. 자, 이때 흙이 한 칸을 띄었는데 아마도 이 한 칸을 뛰기 위해서 뻗으셨겠죠? 근데 지금 약점이 너무 많아요.
찌르고 막을 때 당장 끊으면 이제는 아까처럼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두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가면서 단수가 되니까. 자, 흙이 이을 때 뭐 여기에 뚫리는 거 그대로 또 남아 있고요.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장문을 씌웠을 때 공배가 하나만 더 메워지더라도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흙 4점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어떻게 건드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끊어가는 이 기회를 참 이거를 살렸어야 되는데 백이 기회를 못 살렸네요. 자, 바로 씌워갔고요. 그래도 뭐 백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흙이 이걸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살리자고 했는데 끊기는 약점 너무 위험하죠. 여기서 백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한번 받았어요. 이렇게 걔도 여기 뭔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불안불안하니까 자꾸 지키신 거거든요. 근데 대악수예요. 상대방이 약점이 남아있는데 이걸 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잊게 해준 거니까 엄청난 대악수죠. 또 이거를 이렇게 호구를 치고 둘 수도 있을 거고요. 이쪽이 조금 막힌다고는 하지만 훨씬 더 튼튼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은 꽉 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백이 이제 오른쪽을 꽉 막아간 거예요. 이 약점 계속 있어요. 왜냐면은 끊어서 이렇게 쳐서 나오면 막고 나가고 막고 움직이는 뒷맛들이 계속 있죠. 흙이 막아갈 수가 있는데 백이 이 수상전에서는 사실 흙이 5수, 백이 3수라서 백이 잘 안 될 거예요. 꽉 이어서 둔다 하더라도요, 백이 4수, 흙이 5수니까 수는 잘 안 되죠. 근데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은 결국 이런 데들을 백이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 또 바깥쪽이 꽉꽉 막혀가는 봉쇄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잡고도 망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 결국 그런 거는 이런 끊기는 약점들 때문에 나온다는 거, 원인이요. 자, 실전 진행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백의 대악수, 이런 악수 행마들을 자꾸만 안 둬야 돼요. 굳이 안 지켜도 되는 곳들. 그리고 백이 어딜 뒀냐면 잠깐만요. 제가 백으로 한 수를 더 뒀네요. 그쵸? 자, 이 끝자를 가고 백이 막을 때, 그쵸? 여기서 흙 차례인데 흙이 한번 젖힌 거예요. 요거 젖힐 때 요거 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에 아무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악수 교환을 하나 해놨고, 이때 이제 백이 여기를 젖혔어요. 자, 이것도 사실 젖힐 필요 없이 이렇게 뻗거나 그냥 뻗어서 이렇게 살려주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더라도 아직 흙이 완벽하게 살아간 게 아니거든요. 이 바깥쪽에 뭔가 백이 조금 어쨌든 이제 약점을 지켜주게 되는데, 튼튼해지고 나면은 이거를 콕 집어서 끊어가는 이런 약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흙이 또다시 지켜야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끝까지 지킨다면은 이 흙이 계속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중앙 쪽도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놨고, 이걸 끊어서 잡자고 하는 수단도 있고, 이 오른쪽에 끊어가는 또 약점도 남아있고 하니까 지금 흙이 전체적으로 대책이 없어요. 되게 바쁜 그러한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백이 어떻게 했냐면 2단을 젖혀갔고요. 자, 흙은 사실 이거를 버리는 게 가장 깔끔한 진행입니다. 단수, 나갈 때 단수. 잡고 백에게 그냥 이거 잡아가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큰 자리들 빨리빨리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제 바둑을 또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건데, 자, 보시면은 2단을 젖혔을 때 흙이 단수를 쳤네요. 자, 뚫고 나가겠다는 거죠. 몸통. 근데 몸통을 버렸어야 돼요. 이게 커지기 전에. 자, 그리고 백이 이렇게 나갔고요. 이때도 흙은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를 단수치고 나가는 수와 백 2점을 잡는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백은 이쪽을 약점을 지키는 게 좋을까요? 2점을 살리는 게 좋을까요? 여기 나의 약점, 이런 데를 뚫려버리면은 아래쪽에 있는 백들도 다 같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지켜야겠죠. 그리고 흙이 2점을 잡는다면은 버리고 또 두시면 돼요. 이런 데 막아가면서 끊어가는 약점 이용을 하면서. 그러면은 계속해서 백이 되게 유리한 장면이죠. 근데 흙이 여기를 끊지 않았고요. 흙이 또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고 백이 한 번 더 지키고, 그리고 또 나가고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걸 붙여서 백이 넘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한 건데요. 굳이 차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백은 양쪽이 다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한 점이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요걸 두고요. 백이 여기까지 끊어갔는데 이때 끼웠습니다. 끼우고 막고 이을 때, 자 이제 약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디를 지킬까요? 아래쪽 조금 더 위험한 곳을 지켜야겠죠. 요거를 지켜놓고 흙이 끊어간다면은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같이 싸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흙은 아직도 못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백이 여기도 집 지었고 여기도 세력을 만들었고 끊어가는 약점, 또 아래쪽 막아가는 세력을 만들어가는 수까지 백에게 유리한 상황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백이 엄청 위험하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지킨 다음에요, 흙이 이쪽을 한번 먼저 뒀거든요. 이때 백이 이걸 붙였어요. 이걸 바로 막아가기에는 뭔가 통째로 끊어져서 위험할 것 같으니까 막고, 여기도 끊어지는 거 있고요, 여기도 끊어지는 거 있고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때 더 이상 두지 않고 이렇게 그냥 뛰어나가니까 백이 잡은 거죠. 계속 손해를 봐요. 이러한 장면에서 이제 흙이 이걸 단수를 친 거예요. 사실 여기가 꽉 이어져 있었어야지 이게 이제 나중에 막아가는 게 더 좋은데 호구가 돼 있으니까 한 번 더 단수를 맞지 않아야 예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둬야 되는 만큼 백이 한 수를 조금은 손해를 본 거예요. 이 수 자체가. 자, 어쨌든 이렇게 흙이 끊었는데 여기서 이걸 한 점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싸워가는 게요, 단수를 막고 또다시 흙이 약점을 지켰을 때, 이런 식으로 지켰을 때 백도 많이 약해지고, 이게 약해지면은 계속 타고 나가면서 이제 흙이 더 이상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백의 입장에서 이거를 살려가지고 어려운 전투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예요. 이런 거 따내면은 여기까지 또 칠 거고요. 만약에 안 따내고 이렇게 뻗는다면 여기서 이제 이 약점, 나의 약점을 이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이 백돌들을 잡을 때, 그때 이쪽 끊어가는 약점이나 아니 이런 데 아래쪽들을 막아가면서 장기전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백이 지금 엄청나게 이득을 봤어요. 벌써 우변부터 우상기까지, 그리고 이 아래쪽까지 흙이 한 거는 딱 요거 잡고 살아간 거 한 10집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백이 정말 위험한 그런 행마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는 흙이 따내주는 게 아니라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뻗어나가는 순간 이제 백은 버릴 수가 없어요. 덩치가 커지니까. 근데 이렇게 뒀고요, 흙이 따내는데 기회죠. 이걸 막아서 이제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리면 백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버리고 팩감을 써서 따내고 흙이 결국은 나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밀고 나갔고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이으면은 뭔가 어차피 공격도 안 될 것 같고 이거 단수 맞고 뭔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어떻게든지 이 흙을 끊어가지고 막 흙을 공격하려고 하는 욕심을 더 많이 내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백이 되게 위험한 행마였거든요. 흙은 비상수단이 있는 상태에서 싸우게 되니까 백이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흙이 연결해버리고, 따내고 팩감 쓰고 또 따내고. 자, 그러니까 흙은 이런 거 단수 치는 게 이득이죠. 이득을 보면서 그냥 패를 하나씩 따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백이 하나 팩감 쓰고 그 다음 따내고. 자, 여기서 이거를 젖혀왔는데 받아야 됩니다. 어디든. 근데 안 받고 백이 이렇게 뻗었어요. 그러니까 또 따내죠. 따내니까 이렇게 또 하나 팩감을 쓰고 이렇게 따내고, 여기서 이제 흙이 이쪽을 잡아가거나 이런 데를 뚫어버리면은 백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입고 잡더라도 여기서 다쳐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근데 이렇게 나가서 그리고 백이 이을 때 이걸 잡았습니다. 흙이. 이게 잡히게 되면서 결국 이 전투에서 백이 완전 망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약점을 끊었는데 결국 이 중앙 쪽이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백의 세력들이 지금 싹 다 사라졌죠. 그래서 중앙 쪽에 괜히 이거 하나 끊겨가지고 백돌만 약해졌죠.
이 오른쪽에 약했던 흙돌들은 빵 때림을 하면서 상변을 차지하게 되고 세력이 생기면서 우리 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아예 요게 이제 아까는 백이 많이 유리했었는데 지금은 흙 쪽으로 바둑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걸 젖히고 막아가고 막 하면서도 진행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이후에 흙이 좀 많이 실수를 하게 되면서 다시 거꾸로 백이 한 22집 반인가를 이기면서 마무리가 된 바둑입니다. 자, 이후에 바둑도 더 볼 수 있으면 참 재밌겠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요 바둑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항상 행마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